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모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디 얘기할 곳도 없고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나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5살이 되었을 쯤부터 잦은 다툼을 하셨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싸우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무역일을 하시면서 수입이 굉장히 많으셨고 단기간에 졸부가 된 아버지는 큰 돈을 만지게 되니 부잣집 한량처럼 돈을 펑펑 쓰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비싼 주점에서 여자를 불러 술을 마시고 다니셨고 젊은 여자들이랑 바람 피우는 게 일상이었고 불륜녀가 집에 찾아와서 저희 어머니랑 머리채 잡고 싸우기도 하고 상대방 여자 남편이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하는 나날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저를 생각해서 참고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어머니는 이제 본인의 인생을 찾아 살고 싶다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마음이 100번 1000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어느 정도 사리분별이 가능할 때 어머니께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발 이렇게 살지 말고 아버지랑 이혼해서 새 출발하시라고. 나는 엄마가 이혼한다 해도 전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본인이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춘기 시절 살아오면서 이혼 가정으로 사는 게 상처가 될 때가 많다고 내가 겪어봐서 한다며 너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모두 해주셨고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의 이혼을 하셨고 살아오면서 본인이 지은 죄가 많다고는 생각하셨는지 어머니께 위자료를 두둑히 챙겨주셨습니다. 아니면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챙겨주신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어머니는 이제는 편하게 돈 쓰며 살아가고 싶다고 하셨고 과거 생각이 안 나게 어머니가 평소 많이 의지하시던 이모가 계신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저는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하였고 타지가 아닌 타국은 겁이 났어요. 어머니한테는 자주 연락드리겠다며 건강히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라고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해왔던 행동들이 있으니 아버지를 크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조금 어색한 관계였습니다. 사춘기 학창시절 매일같이 싸우고 여자를 만나는 아버지 때문에 저도 반항을 하며 질 나쁘게 놀기도 했고 아버지랑은 얘기도 잘 안 하고 삐뚤어진 생활을 했을 때 아버지가 저를 혼내셨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께 한번 크게 대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도 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고 서로 인사랑 필요한 대화만 나누고 지냈습니다. 아버지와 둘이 살게 되었지만 2층 주택집으로 크게 마주칠 일도 없었어요. 같이 집에 있더라도 각자 식사를 해결했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저는 무난하게 대학 생활을 했고 1학년을 마치고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이제 곧 군입대 예정이라고 따로 얘기하지 않았고 군대 가기 전날에 그냥 저 내일 군대 가요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놀라서 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냐고 큰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빨리 옷이나 챙겨 입으라며 아버지가 나가자고 해서 성인이 된 이후로는 아버지와 이렇게 밖에 나가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용실로 데리고 가셨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랑 외식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는 내일 입대 해야 되니까 간단히 한잔 하자고 하셨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 입대를 하루 앞두고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 아버지는 취기가 도셨는지 아니면 이제 제가 군대를 가서 그러는 건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없이 사는 서름 이기고자 열심히 사업을 시작했고 버는 돈만큼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고 힘들었었다며 그렇게 받은 스트레스와 사업이 계속 잘 유지되어야 된다는 압박감에 힘든 마음을 잘못 풀어낸 것 같다며 지난날이 후회스럽고 이제는 제대로 살아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쌓여왔었던 속얘기를 했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게 되었고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군대를 입대하였고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눈이 빨개지시며 눈물이 고이는 채로 잘 다녀오라며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군대 건강히 다녀와서 앞으로는 좀 더 살가운 아들이 되겠다고 조금씩 효도하겠다고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입대를 하였고 군 생활을 성실히 하며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전역 신고를 하였고 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군대를 입대한 시점으로 저희 부자는 사이가 많이 가까워지고 좋아졌어요. 휴가 나와 아버지를 모시고 여행도 다녀오고 그동안 못했던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복학을 해서 대학 졸업을 하였고 한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진로는 정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준비 중이기는 한데 확실히 뭐를 해야 될지 몰라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간 과에 맞게 취업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졌던 시기였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어버지가 하시는 일을 밑에서 배우면서 너가 이어서 하라고 하셨어요. 예전만큼 엄청 큰 돈을 만지는 건 아니지만 평생 밥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셨죠. 저도 딱히 진로를 정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직원들이 있었고 나이대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렇게 첫 출근을 마치고 한영식 겸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회식을 하던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여자 직원분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긴 생머리의 얼굴도 예뻐서 첫눈에 반한 것처럼 눈길이 계속 갔습니다. 알고 보니 저보다 6살 많고 격리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하는 유능한 인재라고 하더라고요. 미모도 훌륭한데 머리까지 좋은 엘리트라고 하니까 더 매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그 여자 생각에 밤잠을 설치면서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마주칠 때면 저를 보고 눈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하는데 그날 하루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회사 직원들은 제가 사장아들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대뜸 고백을 해버리면 괜히 갑질처럼 제 마음을 가볍고 자기를 우습게 생각한다고 여길까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차근차근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회계 쪽 일도 좀 배우고 싶다면서 다가갔습니다. 회계 쪽 일은 제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였지만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한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회사 경영을 이어받으려면 다 배워둬야 할 것 같다며 둘러대니 미소를 지으면서 회계 관련된 서적을 여러 개 추천해 주었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녀와 오랜 시간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조금씩 가까워지는 건가 생각을 했고 김칫국을 마시며 혼자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고 면목 없지만 진지하게 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시길래 이렇게 진지해지셔서 말씀하시지 생각하며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지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너와 둘이서만 평생을 함께 지내려고 했는데 자꾸만 눈에 밟히고 아른거리는 여자가 있어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어머니와 이혼한 지 오래되셨고 많이 변하셨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짝사랑하며 미래를 꿈꾸는 여자가 있었기에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도 아버지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아버지 마음과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정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지고 걱정되었다면서
너랑 가까워져서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또 마음을 닫고 돌아설까봐 걱정이 많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제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드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더 이상은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연애도 하시고 재혼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생기면 저도 진짜 친어머니 모시듯이 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새어머니가 될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며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뭔가 어려 보이면서도 세련된 옷을 입은 여자가 아버지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다가가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누가 모든 것을 멈추는 마법을 부린 것처럼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가 짝사랑하는 그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순간 설마 아버지가 소개시켜준다는 사람이 이 여자인가부터 시작해 일 때문에 잠시 들린 거겠지 아닐 거야 하며 잠깐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주임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저를 보며 웃었고 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면서 저보고 일단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아버지는 자신이 얘기한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여자라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분이 주임님이셨구나라고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연인으로 발전한 지 1년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얘기를 듣는 것도 짜증이 났지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무려 20살이나 나는데 어떻게 둘이 만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 생겼습니다. 솔직히 저 혼자 한 짝사랑이었지만 아버지랑 만난다고 하니 순간 꽃뱀인가란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만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결혼을 생각하시는 건 너무 급한 거 아니냐고 하자 아버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고 만나자고 한 것도 결혼을 해서 함께 하자고 한 것도 다 자기가 먼저니 혹시라도 이상한 오해는 하지 말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황당하고 슬프고 화까지 났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결혼해서 행복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사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헤어지라고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제가 먼저 그녀를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아버지의 연인일 때 저 혼자 짝사랑을 시작했으니 그냥 저 혼자 속으로 끙끙거렸습니다. 더 이상 일을 키우고 싶지도 않고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저는 단념하고 두 분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 신들린 연기자가 된 마냥 모두를 속이고 연기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드린 것과 달리 저는 두 분이 결혼하고 나서 새어머니께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 차마 어머니라 부르지 못했고 두 분이 결혼하고부터는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죠. 그래서 일에만 몰두했고 집에 잘 들어가지 않고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넣으며 어쨌든 두 분도 신혼이신데 두 분이서 알콩달콩 사시는 재미 느끼시라고 나왔습니다. 미친 듯이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시간은 쉴 새 없이 흘러갔고 두 분이 결혼한 지도 3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집에 잘 들어가지 않다가 필요한 게 있어서 저는 거의 몇 달 만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집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저는 초저녁부터 두 분이서 술파티라도 하시나 싶어 부엌 쪽으로 가보니 새어머니 혼자서 양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언제 마신 건지 빈 술병들이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왜 이렇게 술을 드시고 계시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펑펑 우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했고
옆에 앉아 자초지정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성을 버리지 못했는지 또다시 새어머니를 두고 바람을 피우셨던 겁니다. 우연히 아버지가 바람피는 걸 목격한 새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추궁하는 새어머니의 뺨을 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정말 변했다는 아버지를 믿었기에 배신감도 컸고 제가 사랑했던 여자를 어이없게 떠나보냈는데 이렇게 불행하게 하려고 결혼을 했나 싶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나라면 이 여자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행복하게 해주면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집을 나가셨고 일주일 넘게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술에 찌들어서 울고 있는 새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새어머니 옆에서 같이 양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기 위해 계속 술을 마셔댔고 결국 저는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새어머니께 결코 해선 안 된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는데 내가 많이 좋아했었다고요. 첫눈에 반했었다고요. 그래서 상관없는 회기를 핑계대며 친해지고 싶었고 이제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 고백하려 했는데 아버지의 연인이라는 걸 알아버렸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새어머니는 그동안 정말 전혀 몰랐다면서 그동안 혼자 많이 힘들었겠다며 그래서 집도 나간 거냐고 눈치 없이 상처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해버려서 새어머니와 저는 묘한 분위기가 흘렀고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이 싫어 미친 듯이 술을 계속 더 마셨습니다. 술을 계속 먹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질 쯤 우리 둘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키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뜨거운 키스를 하던 중 새어머니는 저를 밀치면서 말했습니다.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고. 우리 너무 취해서 벌어진 사고였을 뿐이니까 우리 평생 비밀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자고 했고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씁쓸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어찌됐건 법적으로 제 어머니였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새어머니와 키스를 해버린 제가 원망스러웠고 계속해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뭐라고 할 입장이 되지 못해 단순히 일적인 연락만 주고받았고 자연스레 예전처럼 서로가 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또 일에만 몰두해서 살고 있었는데 새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껄끄러워 받기를 망설였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새어머니의 우는 소리가 들렸고 새어머니는 믿기 힘든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사망하셨다고요. 평소 일찍 일어나는 아버지가 안 일어나길래 깨우려고 하는데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주무시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요. 저희 아버지 건강을 엄청 챙기시는 편이라 영양제도 여러 개 챙겨 드시고 매년 건강검진에 운동도 꾸준히 하셨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새어머니는 혼자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새어머니를 진정시키며 울지 말라고 했고 새어머니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고 우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무슨 생각이었는지 앞으로 제가 책임지고 잘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울지 말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허무하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 허망하더라고요. 이제 간신히 좀 여느 부자처럼 지내게 되었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는 또 서먹한 사이가 되어 제대로 연락을 드리지도 못했고 벽을 쳤던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떠나보낸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새어머니를 혼자 둘 수가 없어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와 저는 서로 많이 힘들었기에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어머니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나갔고 저는 혼자 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데 누군가 키스를 하길래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새어머니가 제게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밀치면서 저희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고 하니 술에 취한 새어머니는 그때 키스를 한 이후로 계속 제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힘들 때 그때 그 키스와 내가 했던 말이 자기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다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평생 책임지겠다고 한 거 잊었냐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울고 있는 새어머니를 보니 예전에 제가 사랑했었던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는 일 없게 해주겠다며 끌어안았고 저희는 그렇게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겨진 새어머니와 연인이 된 아들이라니 정말 막장의 폐륜이 따로 없죠.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새어머니만 보면 다른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손가락질하고 천벌받을 거라고 하겠지만 새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떤 쓰레기가 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서재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에 회사 관련 자료 안에 영상이 있길래 재생을 해봤더니 영상 속에는 새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저희 집 침실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건지 구역질이 나올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했습니다.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 혹시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새어머니가 바람을 피운 걸 아버지가 알게 돼서 싸우셨고 혹시 돌아가신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제정신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새어머니를 불러 영상을 보여주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 깜짝 놀라 울면서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자기도 한순간의 실수로 그랬다며 울더라고요. 아버지한테도 얘기했고 이해해주고 서로 바람 피운 거에 대해 용서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화가 나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고 별다른 말 없이 나가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수만 가지 생각을 했지만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목적으로 다가온 꽃뱀이었던가 생각이 들고 정말 바람핀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서 한순간의 실수였던 건가 싶기도 하고 아버지의 여자를 탐해서 이렇게 천벌을 받는 건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커리어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살에 부모님을 두 분 다 잃게 되었어요. 저는 충격으로 인해 그날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가족들에게 전해 들은 말로는 여행을 가는 차 안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다 같이 여행을 가는 일이 흔하지 않았는데 여행 한 번도 가지 못하고 매일같이 일만 하셨던 부모님이 이렇게 일만 하다가는 저와 시간을 보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휴가를 내서 다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비가 왔었고 저희 맞은편으로 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차는 폐차를 했고 그 사고로 부모님과 상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큰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저는 그 일이 일어난 뒤 충격으로 인해 그날을 기억하지 못해요. 몸에 트라우마가 남아있는지 현재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차를 타는 것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된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친척들은 저를 맡아서 키우는 것을 꺼려했고 결국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저를 맡게 된 것이었죠.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외할머니와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은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할머니께 정말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저는 빨리 사회에 나가 할머니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싶어 상고를 졸업한 뒤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처음 받은 월급은 외할머니와 레스토랑에 가서 소고기를 썰어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좋은 기회로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서 연봉이 조금 높았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던 중 6년 정도가 지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회사 직원이었는데 업종이 같다 보니 계속 마주치게 되었어요. 남편의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고 나서 호감을 느꼈고 남편의 고백을 받게 되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외할머니께 소개시켰고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편과 할머니의 첫 만남 후 남편이 집에 가고 나서 할머니가 남편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엄마 아빠가 봤으면 정말 좋아하시겠다.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 같더구나. 나는 할머니 마음에만 들었으면 됐어요. 그래. 할미 죽기 전에 빨리 결혼해. 우리 손녀딸 결혼하는 건 보고 죽어야지. 그런 말 좀 하지 마. 난 할머니와 같이 살 거야.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를 소개할 때 결혼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던 할머니가 이상하게 이 사람과 만난 이후로 계속 결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서로 어느 정도의 안정이 되었을 때 해야 되고 남편과 저도 준비가 아직 덜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결혼을 조금 미뤄왔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할머니는 본인이 돌아가실 걸 알고 계속 재촉했었던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기둥이자 유일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정말 힘들었어요. 저에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할머니뿐이었는데 할머니마저 제 곁을 떠나니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저를 옆에서 진심으로 보살펴주고 안 좋은 생각이 날 때마다 제 곁에서 남편은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결혼 준비를 하며 저희는 서로의 가정사를 듣게 되었죠. 남편은 다른 얘기는 잘해도 가정사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아서 연애하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뒤로 어머님은 홀로 아들인 저의 남편을 키우며 많이 의지했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남편은 아들이자 남편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동변상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 더 사랑하고 아껴주다가 드디어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아는 지인 몇 분만 불러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기에 결혼 준비는 빠르게 마치게 되었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신혼집을 어머님과 가까운 쪽으로 결정했어요. 어머님이 혼자 살고 계셔서 적적하실까봐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이런 얘기를 꺼내준 저에게 많이 고마워했었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난 뒤 서로의 커리어를 존중하여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집안일을 서로 나누어 하기로 했었어요. 이런 얘기들은 저희 부부만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머님에게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저희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저희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을 기쁘게 반겼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날 설거지 당번은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녁을 마친 뒤 남편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오늘 저 사람이 설거지 당번이거든요. 그건 또 뭐야? 나도 내 아들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이 없는데 설거지를 왜 시켜? 갑자기 화를 내신 어머님 때문에 저희 부부는 너무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어머님을 말리며 어머님을 집에 데려다 드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어머님 집에서 돌아오고 저희 집에서는 정막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이 집안일 하는 거 이렇게까지 싫어하실 줄은 몰랐어. 우리가 맞벌이기 때문에 서로 맞춰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 어머님이 너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내가 돈도 더 많이 벌잖아. 그러면 어머님 오신 날에는 내가 설거지 할게. 대신 어머님 가고 나서는 자기가 하면 되잖아. 굳이 저희는 어머님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어머님이 오신 날에는 최대한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것을 안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계속 어머님이 저희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오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저는 매일같이 설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심심해서 놀러 왔다고 하시긴 했지만 혹시라도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킬까봐 감시를 하려고 오신 것으로 보였어요. 하루는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남편이 세탁기에서 빨랫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제가 인터폰으로 대답을 하니 놓고 가신 물건이 있어서 다시 오셨다고 했어요.
남편은 세탁실에 있어서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세탁실에서 거실까지 거리도 있고 어머님이 물건만 다시 가지고 가실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거실 상 아래쪽에 지갑을 두고 가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관문에서 계시는 어머님에게 지갑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세탁기가 있는 베란다에 있다고 했어요. 저희 베란다에는 세탁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간간히 키우고 있는 작은 텃밭까지 있습니다. 남편이 식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남편이 세탁실에서 빨랫감을 꺼내왔어요. 원래 베란다에 있는 건조대에 널기 때문에 거실로 가지고 나오지 않는데 그날따라 양이 많아서 조그만 건조대와 함께 빨랫감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자기 없을 땐 이렇게 남편을 부려먹는 거냐며 화를 내셨고 저희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저희가 출근하는 아침에 자신의 집으로 가셨어요. 어머님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저는 어머님이 있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집안일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지친 저는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자기,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님 이제 좀 그만 오라고 하시면 안 될까? 그래도 그만 오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내가 말 잘해볼게. 나 일하고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집안일은 내가 다 하지. 어머님 눈치 봐야지. 나도 힘들어. 우선 말은 해볼게. 말을 해보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어머님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던 저도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먼저 퇴근을 해서 집에 있던 날이었어요. 겨우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간 저의 눈앞에는 어머님과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하나도 치우지 않은 상태로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더군요. 제가 치우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순간 열이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참던 저의 화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적당히 하세요. 어머,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뭘 했다고?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자고 가시는 거 제가 혹시라도 석현 씨 집안일 시킬까 봐 그러시는 거잖아요. 야, 말을 뭐 그렇게 해. 남편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제가 화가 나서 뭐라고 했습니다. 너는 조용히 해.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겠다며. 근데 왜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집에서 손가락 까딱 안 하니까 편해서 그러니? 어머, 너 왜 남편한테 화를 내고 그래? 어머니, 저 식탁에 있는 것들은 왜 그냥 두신 건데요? 제가 치우라고 그냥 내버려 둔 건가요? 저 이제 지쳤어요. 이제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가정부잖아요. 내가 언제 널 가정부 취급했다 그러니? 어머님 지금 하는 행동이 그래요. 저 일도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고요. 저 사람보다 제 연봉이 더 높은 거 아시죠? 쥐꼬리만한 저 사람 월급만으로는 생활 불가능합니다. 말이 그게 뭐니? 그래도 여자가 집에서 일을 하면서 남편 내조를 해줘야지. 그리고 남편 연봉을 가지고 뭐? 어찌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저와 가족관계를 유지하실 거라면 지금이라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조만간 이혼 서류 드릴 테니까 그 쥐꼬리만한 연봉으로 둘이 알콩달콩 잘 살아보세요. 저는 그 사이에 끼고 싶지 않으니. 이렇게 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집을 그대로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잡았어요. 너 우리 엄마가 늘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와 계시고 너 일 다녀와서 쉬지도 못하게 계속 집안일 한다고 생각해봐.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내가 지금 친정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난 절대로 그런 게 아니야. 사실 편하기는 해서 좋았어. 그게 다야. 이혼 얘기 나올 정도는 아니잖아. 난 이제 지쳤어. 지금 아니면 평생 두 사람 뒤치다꺼리 하고 살 것 같아. 나도 집에 오면 쉬고 싶고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 이제 나에게 집은 일거리로밖에 안 보여. 난 너의 엄마도 가정부도 아니야. 어머니 똑바로 들으세요. 전 이 사람과 결혼한 거지 어머니와 이 사람 수발 들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머님이 그러고 살았겠지만 지금 시대가 변했고 여자도 남자보다 충분히 더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어머니도 여자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시어머니는 발끈하셔서는 네가 내 아들보다 돈 더 잘 번다고 지금 유세야? 난 절대로 내 아들이 손에 물려지는 꼴 못 본다. 친정이 없으니까 보고 자란 것이 없어서 그러나.
어디서 재수 없는 것이 걸려서. 그래서 저를 무시하고 그렇게 우습게 알았어요. 친정 없다는 이유로 쉽게 보셨어요? 더 이상 말을 하면 울 것만 같아서 먼저 화를 누르고, 그럼 어머님이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데리고 사세요. 저는 자기 편하자고 우유부단하게 갈팡질팡하는 놈 필요 없으니까요. 제가 자기 엄마한테 마구 쏘아붙이니까 남편도 화가 나는지 저의 어깨를 탁 치더군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사람도 똑같더군요. 사람이 화가 나니까 저도 모르게 한이 쏟아지더군요. 너무 열이 받아서 남편을 밀쳤는데 하필 발밑에 제가 퇴근하면 버릴 수 있게 친절하게도 신발장에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놨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유리그릇을 깨먹었는지 신문지에 싸지도 않고 그냥 버려두었는지 남편이 넘어지면서 그곳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깨진 조각이 남편의 무릎에 닿았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함을 지르더니 저에게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성난 사자처럼 달려들길래 제가 살려고 그런 시어머니를 밀쳐버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문을 열고도 달려와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거세게 밀쳐버리고 저희 집이 계단도 없는 빌라 5층인데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친정이 없으니까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 정말 화가 많이 났거든요. 아파 죽겠다는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차를 타고 나오는데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차에서 잤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핸드폰도 끄고 자고 일어나 꺼진 폰을 아침에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엄청나게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들어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안 하면 이혼은 절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모두 무시하고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마지막 대면을 했는데 그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다행히 법은 제 편을 들어주어 끝나게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남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다시 사랑이 온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은 아니어도 며느리를 아들의 하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 딸이 하나 있고 결혼한 지는 어느덧 6년 차예요.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 남동생은 진짜 착하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남매끼리 원래 커가면서 많이들 싸운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남동생과 저는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안 나는데 농담이 아니라 둘이서 싸운 적이 없어요. 어릴 때도 동생이 너무 착하니까 솔직히 제가 못되게 굴어서 동생이 운 적은 있어도 저한테 달려들거나 얄미운 짓 한 번 한 적 없이 누나인 저를 엄청 따랐던 애라서 저도 동생을 진짜 좋아해서 항상 이것저것 신경 쓰고 챙겨줬어요. 동생은 공부에 취미가 없던 저와 달리 공부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최상위권이었지만 소극적인 성격 탓에 소설 같은 걸 읽고 쓰는 걸 좋아했고 그게 직업이 되었어요. 군대를 다녀올 무렵부터는 장르소설 작가로 활동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고 동생도 초기작이라 그렇다며 돈이 안 되는 것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동생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왜 이런 이상한 걸 하느냐고 한 소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나 장르소설이 돈이 안 되었지 지금은 엄청난 수익을 내거든요. 저희 부모님이나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니 엄청 걱정을 했었죠. 자기의 의견을 잘 내세우지 않던 동생은 저희 때문에 작가의 길을 잠시 접고 대기업에 취직을 잠시나마 했었으나 본인의 성격상 상사와의 갈등이나 직장 내 분위기 때문에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아 하며 저희에게 처음으로 작가로서 정말 살고 싶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때 우려 반 걱정 반으로 허락을 해줬는데 동생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은 있었지만 시장에서 인기를 얻어 당시에 제가 다니던 중소기업 연봉을 한 달 월급으로 들고 갈 때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이 몇 년째 유지되자 집에서는 동생에게 더 이상 회사에 취직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큰 단점이라면 동생의 생활은 365일 내내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생각하고 스토리를 짜내고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올려야 되다 보니 가족 여행을 와서도 매일같이 노트북을 끼고 다니면서 글을 적고 어떤 날은 글이 적히지 않는다며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했고 그러다 보니 대인관계는 거의 없다시피 했었죠. 당연히 밖을 나가지 않으니 연애는커녕 매일매일 집에서 혼자만 있는 시간만 길어지니까 우울증 증세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생활이 몇 년 이어지다 보니 저희 집에서는 일단 동생을 결혼부터 어떻게든 시켜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으로 마음을 다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렇게 선을 보게 했지만 동생의 숫기 없는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일 때문인지 도통 부모님의 소개로 본 선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제 지인들까지 동원하여 여자를 소개시켜줘 봤지만 만남을 2-3번 이상 이어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여태까지 솔로로 연애 한 번 못 해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허우대가 여성들이 싫어할 스타일은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호감이 가는 스타일이었죠. 실제로 제 지인들 중에 동생을 좋아한다고 표현을 한 적도 있었는데 동생 측에서 바쁘다고 다음에 만나자며 완곡한 거절 끝에 심통이 나서 엎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 저희 집안 사람들은 더욱 미칠 지경이었죠. 오죽하면 혹시나 동생 취향이 동성애자인가 싶었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사회 은둔 고립형 남자였어요. 저희가 평소에 혼자 살다가 죽을 거냐며 이리고 뭐고 돈 벌어서 뭐 할 거냐며 말을 하자 동생은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제가 조카를 낳자마자 변해버렸습니다. 처음 조카를 보던 동생은 저희가 생각했던 태도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에 와서 동생을 볼 때면 자기 작업실에 들어가 매형과 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하고 30분 정도 대화만 하고는 항상 혼자서 작업하고 그게 끝이었거든요. 저희가 영화를 보러 가자거나 근처에 밥을 먹으러 나가자고 할 때도 정말 특별할 때 말고는 혼자 집에서 밥을 먹고 일만 하던 애였는데 저희 딸을 보자마자 그때부터 완전 자기 딸 마냥 끼고 살더라고요. 저희 딸도 삼촌을 너무 좋아해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는 외갓댁에만 오면 삼촌 방에 들어가서 삼촌이랑 노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더니 동생이 어느 날 나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자기도 송이 같은 예쁜 자식 가지고 싶다면서요. 확실히 동생이 진짜 조카라면 끔찍히 여겼거든요. 저희는 얼씨구나 해서 그때 동생을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시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동생을 압박하며 결혼을 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드디어 마음이 가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마음이 간다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하는 동생이기에 제가 설레이고 긴장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가 여태까지 소개해준 잘난 집안, 잘난 직장에 다니는 여자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동생보다 5살 어린 이제 막 2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돈은 자기가 벌면 되고 너무 잘난 여자들은 데이트를 해보니까 이것저것 간섭하려 든다고 따지고 들고 하는 게 너무 심적으로 소모된다고 그냥 결혼하면 잘할 것 같아서 이 여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사랑하는 마음은 없냐니까 안 보면 보고 싶고 이 여자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고 이런 거 없냐고 물으니 동생은 살면서 그런 마음은 가져본 적은 없다네요. 그럼 다른 여자들을 더 만나보라고 해도 지금까지도 시간 많이 허비했다고 자기 일에도 지장이라고 점점 지치니까 이 여자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저희 전부 다 말문이 콱 틀어막힌 기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말려보아도 괜찮다며 고집부리던 동생은 결국 그의 집안과 상견례를 잡았습니다. 그 집안에서야 저희 집안은 나쁘지도 않고 동생 연봉에 학벌까지 보더니 아주 만족스레 좋아했습니다. 동생은 저희에게 지원 같은 건 안 해주셔도 된다고 자기한테는 자기를 귀찮게 안 하고 가정에 충실해줄 그런 여자가 아내로서 최고라며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희 집도 남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줄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께서는 남동생에게 어느 정도 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반년 뒤 올케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결혼할 때부터 올케는 정말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본가 집이 불편한지 동생은 결혼 후에도 본가에 몇 번씩 찾아왔지만 올케는 한 번도 안 따라왔어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요. 효도는 서로 각자 셀프로 하는 거 아니냐고 우겼다네요. 그 상태로는 임신까지 하고는 거동까지 불편하다며 못 가겠다 했다는데
기껏 임신 8주차에 30분 거리에 있는 시댁도 못 간다면서 맨날 자기 친정에는 아주 들락날락 잘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도 점점 불만이 쌓여갔고 그걸 동생한테 표현하면 동생은 그러면 자기도 불편해서 본가 오는 것 자체가 분란의 여지가 되니까 자기도 다 안 오겠다고 하면서 본가 오는 횟수를 줄여버리더군요. 정말 명절과 부모님 생신 말고는 올케 얼굴을 보기 힘들었지만 올케 친정 부모님은 제 동생 집에서 살다시피 주말마다 방문하는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동생 집에 가려고 하면 올케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계속 댄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는 네 동생이 미련하고 바보처럼 살고 있다는 말을 하며 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울지만 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엄마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어서 말씀하신 건 이랬어요. 동생은 결혼할 때 집 산다고 지원해줬던 돈으로 집을 사긴 했는데 며느리는 돈 쥐꼬리만큼만 들고 와서 혼수하라고 돈을 줬는데 나중에 글쎄 며느리가 사실 요번에 혼수하라고 준 돈이 모두 빚이었다며 혼수할 돈이 부족해서 그 돈은 사실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이라는 명목으로 동생에게서 돈을 매달 뜯어가 친정에 갖다 바치고 있다고 하더군요.